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회 문법 규범 아침 특강이고요. 문제 잘 푸는 건 제가 봤어요. 어제 수업 중에 마무리를 급하게 하느라고 하나를 빼먹은 걸 친절하게 다들 와서 설명을 해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독립문에 로마자 표기했을 때 발음은 우리가 독립문 이렇게 해서 비음화까지 두 번 다 해줬죠. 근데 얘랑 얘를 둘 다 해줬어야 되는데 어제 원래 독립문 이렇게 해서 얘랑 NG까지 바꿨어야 됐죠. 근데 어제 K를 NG로 안 바꿔줬었어요. 제가 수업 중에. 그래서 정정하시고 아는 친구들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분명히 지난번에 연서법 설명을 해줬는데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 한글의 제자 원리입니다. 국가직에서는 조금 출제 경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울시랑 지방직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4번의 경우에 연서법, 순음 아래에 이응을 이어서 순경음을 만든다. 연서, 이어쓰기라고 했죠. 이어쓰기가 맞고요. 순음이라고 하는 거는 입술, 무브프 이런 거, 무브프 이런 거에서 밑에 이응이 나서 위에서 아래로 이어쓴다. 그래서 연서법이 맞고요. 이건 연서법에 대한 설명이 맞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 2, 3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맞죠? 상형의 원리 맞습니다. 기억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약간 머리가 혼란스럽죠? 그 해보세요. 광역, 그 해봐. 그 안으로 해도 돼요. 절대 윗잇몸에 닿지 않아요. 정상적인 분들은. 그래서 그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은 느입니다. 느 닿죠? 그는 그 혀가 어금니에 닿는 적에서 어금니 소리예요. 느가 맞고요. 2번 가나마사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획을 더했죠.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8개가 아니고 9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어려운 선지였고요. 리을이 빠지고 피읍이 들어가고 여린 히읗이 들어가야 9개의 가획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기본자 5자에 가획자 9자에 이체자 3자. 총 몇 개죠? 산수 같이 해야죠. 17자죠. 초성이 17자인 거예요. 기본자 5자, 가획자 9자, 그 다음에 이체자가 3자가 있죠. 이 리을이 이체자예요. 상형과 조금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다. 리을하고 반치음하고 그 다음에 옛 이응 이렇게 생긴 거, 요 3개가 이체자입니다. 그럼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 답을 3번으로 고른 친구들은 조금 종성 8자, 종성은 뭐라고 했죠? 따로 안 만들었죠? 종성, 부용, 초성. 그래서 종성은 없어요. 초성이 말한 대로 17자죠. 중성은 11자입니다. 11자예요. 중성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11자 외워야 되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중성의 기본자를 알잖아요. 이렇게 3개 아시죠? 요거 3개에 초출자, 제출자, 말은 어렵지만 이 점 동그라미 아래야가 얘에 한 번 붙었다가 2번 붙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위에 붙었다, 아래 붙었다, 왼쪽에 붙었다, 오른쪽에 붙었다. 한 번씩 붙은 거고요. 또 이렇게 해주고 2번 붙었다, 2번 붙었다, 2번 붙었다, 2번 붙었다. 그럼 몇 개일까요? 4, 2, 8, 90, 11. 여러분 산수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3자에다가 4자. 그럼 11자 나왔죠? 중성 11자, 초성 17자. 이게 17, 11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만 머리 쓰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자는 맞는데 종성 8자가 틀렸죠.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품사 나왔습니다. 품사가 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품사 문제 여러분 어려워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밑줄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이 소거가 됩니다. 다른, 그런, 갖은, 외딴 느낌이 딱 와야죠. 관형사랑 용언의 관형사형 묻는 문제구나.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런 거였어요. 답은 1번이었고요. 2, 3, 4번은 안타깝게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갖은, 외딴은 다 그냥 관형사입니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그냥 관형사라서 어제 길게 해준 거랑 똑같이 그런, 갖은, 외딴, 긴, 온갖, 첫, 옛, 새, 헌, 여러, 어떤 이렇게 외워주세요. 외워주시면 되고 1번만 얼굴이 다르다가 관형사형음이 니은이 붙어서 활용한 다른이죠.
활용해서 경우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물론 관용어로 기능은 하지만 여전히 형용사죠. 품사는 성분이에요. 자신의 출신 성분, 문장 성분이나 역할이 관용어, 부사어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르다. 형용사의 관용사형, 활용형이기도 하지만 이걸 구분하는 법은 여러분이 잘 아듯이 용어는 여전히 서술성을 가지고 있죠. 문장 내에서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형으로 고쳤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이 경우에는 용언이다. 형용사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의 관용사형. 형용사구나. 품사는 1번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 다음 3번. 합성어 문제 나왔죠? 합성어. 종속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였어요. 합성어에 관한 건 딱 두 문제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합성어의 경우에는 1번은 뭐가 나오냐면 통사적 합성어 찾아라, 비통사적 합성어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쭉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나오냐면 이 합성어의 종류 나옵니다. 대등합성어인지 똑같이 연결되네. 종속합성어인지 앞에 게 뒤에 종속되어 있는지 융합합성어인지 핵융합 생각하시면 되죠. 의미가 새롭게 창조됐는지 이렇게 문제는 2개 나오고 이게 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종속합성어의 정의는 뭐죠?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의 의미상 종속되어 있대요. 이 말이 더 어려워요. 이 말이 더 어려워. 돌다리를 보면 이 의미가 돌로 만든 다리 이런 의미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책을 넣는 가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마소 당연히 대등, 아들, 딸 대등, 연세는 해, 연, 해세 해가지고 해와 해가 더해지니까 갑자기 나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융합합성어입니다. 그럼 4번. 밑줄 친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3번이었고요. 밑줄을 보셔야 돼요. 닫혀진, 쌓여진, 끊겨진, 받아들여진 느낌이 와야 돼요. 여혈여겨가 떴죠. 여혈여겨. 여혈여겨. 일단 여혈여겨가 뜬다. 그러면 의심할 게 뭐다? 이중 피동. 그렇죠. 이중 피동 의심해야 되죠. 피동은 하나만 써야 돼요. 이중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동 접사가 뭐뭐 있죠? 이희리기. 그렇죠. 사동 접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피동 접사는 거기서 앞에 똑 빼가지고 이희리기. 그래서 사동 접사랑 피동 접사가 겹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쓰이는 게 있다는 얘기죠. 피동 접사로도 쓰이고 사동 접사로도 쓰이고. 그래서 피동 접사 이희리기에 피동의 보조동사 어지다. 이게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개 다 붙으면 어때? 이중이죠. 둘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만 씁시다. 그래서 어지다를 뺐을 때도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만 하셔야 되고 이게 다 붙어 있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닷히 어진 뭐 이런 식으로 쌓이 어진, 끈기 어진 1, 2,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지를 뺐을 때도 닫힌 문, 쌓인 먼지, 끊겨진 선로 이렇게 자연스럽고요. 3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받아들이다 이게 한 단어예요. 받아들이다는 동사에 피동에 어지다가 붙었죠. 근데 여기서 주어는 사건이라는 사물이에요. 사건이라는 사물은 받아들이다가 아니라 받아들여져야겠죠. 만약에 어지다를 빼요. 앞에 것처럼 빼보면 받아들이다잖아요. 그럼 사건이라도 받아들인다.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로 했을 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주어가 빠진 문장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사건이어도 받아들여진다라고 했던 3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제일 쉬운 문제였는데 틀린 학생을 봤습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이거 대명사 우리의 용법은 딱 하나예요. 듣는 이가 포함됐냐? 안 됐냐? 끝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우리과 경쟁률이요. 우리 열심히 하자. 듣는 이가 포함됐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너한테 이러면서 듣는 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의미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할게요. 6번은 표준어 문제입니다. 표준어 문제고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6번 같은 경우에는 답은 3번이었어요. 표준어인 것. 진즉, 좀 더 일찍. 진즉이라는 의미는 좀 더 일찍. 똑같은 뭐가 있죠? 똑같은 말이? 진작, 진즉, 진작.
진즉 병원에 갈 걸 그랬어. 진작 병원에 갈 걸 그랬어. 여기에 애가 붙은 말도 표준어로 쓰입니다. 진즉에 진작에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1, 2,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긴다 라고 했어요. 희한하다 아니고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까발릴 용기 아니죠. 까발리다. 까발리다. 까발릴 용기죠. 까발리다. 그다음에 4번 흉측스러운 아니고요. 흉측스럽다. 흉측스럽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요거랑 스럽다 라인으로 요번에 최근에 표준화된 거 뭐가 있죠?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 최근에 추가된 표준어 같은 게 여러분이 항상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 꼭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든. 그래서 까탈스럽다가 까다롭다의 다른 같이 인정됐죠. 복수 표준어로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까탈스럽다보다 조금 가벼운 의미, 약한 의미로 가탈스럽다도 같이 표준어입니다. 가탈스럽다 같은 표준어고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이거 맞춤법 종합 선물 세트였죠. 맞춤법 종합 선물 세트. 이런 문제 나와주면 이제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은 유리한데 헷갈리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그렇지 않다, 적지 않다. 여러분 여러 번 외웠을 거예요. 지 않은 잔, 하지 않은 잔. 그죠? 지 않은 잔으로 줄어들고 하지 않은 찬으로 줄어들고 그렇지 않다, 적지 않다. 그래서 둘 다 잔잔 줄어든 게 맞습니다. 4번 3번이었고요. 3번이었습니다. 그렇다를 그러하다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하다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를 보면 1번 운니가 어딨죠? 윗니, 아랫니, 위아래 대립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 된소리, 거센소리가 아닌 한 사이시옷 적죠. 위아래 대립이 있을 때. 그래서 윗니라고 쓰셔야 되고 2번은 높다 낮다는 맞는데 널찍하다가 틀렸어요. 널찍하다는 널찍하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받침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었어요. 그래서 맞춤법의 항을 보시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겹받침에 뒤에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널찍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죠. 비읍으로 소리 나고 써주는 경우 넙뚱, 넙적, 넙죽. 자, 넙뚱, 넙적, 넙죽. 이렇게.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입니다. 그래서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리을 비읍이 들어오면 소리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소리 나는 유일하게 세 경우가 있는데 뭐다? 넙뚱, 넙적, 넙죽. 넙뚱굴다, 넙적하다, 넙죽하다. 아시겠죠? 넙죽, 넙죽은 다른 거고요. 넙죽, 넙뚱, 넙적, 넙죽. 요 세 가지는 리을 비읍을 살려서 적습니다. 그리고 4번은 양심은 맞고 성공률은 이제 외워야 되죠? 니모율. 그렇죠? 니은하거나 모음 뒤에만 율이 온다. 그럼 얘는 이응이니까 률이 와야겠죠.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 단어의 사용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치르다는 여러분 무슨 탈락동사? 으탈락동사예요. 모음 어미 앞에서 으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으가 탈락하니까 치렀더니 이렇게 가야겠죠. 치렀더니. 그럼 2번 이것도 오답 처리한 학생을 봤어요. 부르면의 원래 원형은 붓다예요. 부피가 이런 게 붓다. 이게 모음어미랑 결합하면 디귿불규칙이죠. 디귿불규칙. 그래서 디귿불규칙은 뭐죠?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붓다에 모음어미 음연이 붙어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부르면이 됩니다. 이건 맞는 거죠. 네, 3번 솥에 쌀을 안 치러. 쌀을 안 치는 건 냄비는 안 치다가 맞아요. 이거랑 헷갈린데 구별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학생들을 뭐 자리에 앉히다, 앉혔다 할 때는 앉다에서 왔겠죠. 그리고
사동의 전미사 이히리기가 들어가고 앉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리에 앉히는 건 앉히는 거고 솥에 쌀을 앉히는 건 앉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4번 웬일이니 이거 맞죠? 웬일이니 이거 맞죠? 이거 웬과 왜는 한번 구분을 조금 해두셔야 되죠. 왜인지가 줄었을 때만 왠지 이 오해를 쓰죠. 왜인지가 줄어들었을 때만 오해를 써요. 그리고 이 웬이 쓸 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가 있냐? 웬일이니처럼 다 이게 명사예요. 웬일이라는 명사고 이니는 역시 이다의 활용형. 서술법조사 이다의 활용형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웬일은 명사입니다. 명사. 그 다음에 웬만큼 웬만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웬만큼 웬만치 붙여 쓰는 거예요. 이건 부사예요. 부사예요. 그리고 어머나 웬 돈이니? 웬 먹을 거? 웬 돈이니? 이렇게 했을 때 이 웬은 관형사입니다. 이렇게 웬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정리 살짝 해두시고요. 다음 9번 들어갈게요. 9번 다시 로마자 표기법이 왔죠? 답은 5번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니은 리을이 떴죠? 그럼 뭐가 돼야죠? 유음화가 일어나죠? 리을. 그래서 대괄령. 그러면 리을이 뜨면 표기는 LL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LL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다음 예문의 내용에 고려할 때 우리말다운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묻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분 간의 호응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1번부터 간단히 보자면 여러분 이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잖아요. 쉼표를 기점으로 끊어주세요. 끊어주신 다음에 문장이 분명히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뒤에 문장에 원래 주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다.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주어를 똑같이 쓴다. 중복되는 주어니까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문장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되면 앞에 문장에 주어가 중복되니까 다시 안 쓴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어서 철수는 성급한 결정이었다. 이상합니다. 어색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가 필요한데 빠져있기 때문에 주수롱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 2번 문화교수는 교육학에서 어린이가 자라면서 하는 잘못이다. 이 문장 보자마자 여러분 어색해서 이걸 답으로 적은 친구들은 없었어요. 이 교육학에서라는 부사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요. 교육학에서 뭐 말하는 거에 따르면 정의 내리는 거에 따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문화교수는이라는 이 문장의 주어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원래는 교육학에서 정의하는 거에 따르면 문화결손이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한번 문장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이게 기출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던 문제였는데 지난주에 사장님의 심기를 건드린 김대리는 사직 처리되었고 쉼표 나오면 앞뒤 잘라보라고 그랬죠. 그럼 뒤에 주어가 있는지 보세요. 이번 주에는 감봉 처분을 당했다. 주어가 없어요. 그럼 앞에 있는 주어 그대로 또 쓴다는 거죠. 김대리가 여기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김대리가 사직 처리가 됐는데 또 감봉 처분을 받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서술어랑 호응하지 않는다. 실제 기출에서는 뭐 선앙당 나무를 건드린 김 씨는 지난해 죽었는데 올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주어가 호응을 안 한다. 동사의 내용과 약간 의미까지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문제 풀어봤고요. 복습하시고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